피코그램은요, 지금 4분기의 상한가 종목이 이거 이제 화면 나중에 확대해서 보세요. 그럼 10월 달부터 해서 상한가 간 종목만 21개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10월 4일 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10월 7일 날 이노룰스 양지사, 그리고 10월 12일 날 이노룰스 신라젠 금양, 10월 14일 날 휴마시스 신라젠, 10월 17일 날 SBB테크 한국정보통신, 그 다음에 휴마지스, 그 다음에 샤페론, 노토스, 저스템, 금양, 한정기술, 탑 머티리얼, 위메이드맥스, 미래나노텍. 이 중에서 이제 시가총액 1조짜리, 1조 이상짜리가 이제 신라젠, 그리고 금양이 10월 13일, 10월 28일 1조 이상짜리, 지금 2조에 달하죠. 그 다음에 한정기술이 11월 1일 날 시가총액 2조짜리가 상한가. 그 다음에 위메이드맥스가 7천억, 8천억 수준, 휴마시스도 6, 7천억. 그렇게 해서 휴마시스는 12월 8일, 14일인가요? 14일, 18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상한가가 나왔던 상황이에요.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 시가총액 뭐 3천억, 4천억, 5천억, 한미글로벌도 뭐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시가총액이 뭐 사실상 1, 2천억, 2, 3천억짜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용의 기준에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편입하시고 수익을 내신 거예요. 윤정두가 막 이런 종목을 강력 매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피코그램은 어제 교육을 제대로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매수 사인을 드린 게 아닙니다.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윤정도는 피코그램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은 매매하지 마십시오. 거래량 부분이 터지면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거래량 부분은 사실상 전 거래일에 1,000억이 채 안 됐기 때문에 1,000억이 넘는 거래량 거래대금을 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지금 보시면은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 이제 장중 상한가 들어갔는데 솔직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피코그램을 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야간 교육이죠. 그때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거냐면 이 피코그램을 누군가가 미리 알고 매매를 한다면은 이거는 불법입니다. 나중에 돼서 금융당국에서 연락이 와요.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발 조치가 되면은 검찰에도 물려갑니다. 자칫 잘못했다면. 주변에서 뭐 내 아는 사람이 혹은 어느 뭐 유료방을 갔는데 객관적으로 주는 내용이라면 상관없는데 이게요 내가 회사 내부에서 정보를 빼왔는데요 이거는 다 불법이에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피코그램은 글쎄 뭐 저도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피코그램이 급등이 나올 만한 내용이 없었어요. 기본적 분석으로도 저평가는 일단 아니었고 기술적 분석에서 수급과 심리인데 누가 뭐 공격적인 매집이 단행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수급 범위에 있어서 매집은 없지만 거래가 이제 수반됐는데 그것도 1,000억 미만이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인위적인 거래가 어찌됐건 터졌는데 심리적인 면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함께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없었단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그 공시가 나온 것도 월요일이라는 거죠. 월요일 날 무상증자 발표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증자 발표가 나오고 거래 정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가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이렇게 공시가 나오면 말 그대로 거래 정지를 딱 때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나가 공평한 기회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누구는 무상증자 순간적으로 빨리 봐가지고 대처할 수 있지만 누구는 못 보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걸어놨는데 무상증자 공시 나와서 그냥 내 물량 원하지 않는 가격에 훅 팔리고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큰 이슈가 형성될 때에는 거래 정지를 형성할 정도로 그 거래 정지를 형성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무상증자 발표가 나오고 이제 변동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상한가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솔직히 얘기하면 이 정도의 기준인데 이걸 누가 먼저 알고 있었느냐? 아이 뭐 지금 뭐 유보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전망치고 그런 종목은 많이 있는데 얘를 이걸 어떻게 알았길래 그 전날 변동성을 활용해서 매매를 했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어찌됐든 뭐 다 떠나서 이틀 연속 폭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2천억 수준입니다. 응? 그러니까 굉장히 환급성이 제한적인 부분이 되는데 500% 무상증자. 그러니까 이게 증시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냐면은 제 기억이 맞다면은 에코프로 HN의 무상증자가 기존에 일반적으로 행하던 무상증자 100%거든요. 근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의 기업 분할이 진행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대규모 무상증자를 하죠. 그러고 나서 아마 노터스인가요? 그러면서 그냥 막 너도 나도 대규모의 무상증자를 합니다. 예전은 그냥 다 100% 내지는 뭐 50% 그 이하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 착시 현상이 나죠. 다시 얘기해서 500% 무상증자를 하면은 그 전에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 초반 수준이잖아요. 지금 주가가 올라와서 2,000억이니까. 그러면 시가총액이 권리락이 발생되면은 뭐 2, 300억 분이 안 돼. 거기다가 지금의 그 무상증자 권리락이 지금 나오게 돼도 뭐 결론적으로는 400억? 그러니까 너무 시가총액이 작아 보이는 착시현상. 무상증자 호재가 아닙니다. 무상증자는 호재가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뭐 시가총액이 작아 보이는 영향을 줄 뿐이죠. 그래서 아마존에 판매자 등록후 우리도 등록할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도 아마존에 형식만 맞추면 우리 아까 지금 보여드렸었는데 그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까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요. 우리도 지금 쿠팡, 위메이드, 티몬 이런데 전부 올라가 있어요. 뭐가 윤정도 그 교육 상품이 이거 다 올라가 있어 이거. 윤정도 스페셜 교육 뭐 45시간 VOD 5강 9시간짜리 5강 이런 거. 근데 뭐 이걸 가지고 지난주에 변동성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좀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노출이. 어떤 게 무상증자 관련된 뭐 이슈라든가 가능성이 있어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정도까지는 뭐 이거 무상증자 할 가능성이 높아 뭐 이런 거야 뭐 서로 생각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무상증자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문제가 있죠. 어찌됐건 오늘 상한가 가서 시가총액이 더 올라왔겠네요. 전거래일 금요일 기준에 이제 상한가 수준이어서 2천억이었다고 한다면 장중에 2,600억 정도까지 올라왔었겠네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변동성 매매 기준에 1,000억 원의 기준을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1,000억 원의 기준을 잡고 지금 7.86% 움직였는데 이 7.86%의 움직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변동성이 안 나오고 보합에서 맴돌고 있는 기준이다. 보합에서 맴돌고 있는 기준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합에서 맴돌고 있는 기준이면은 그러면은 거래대금이 안 실리겠죠. 위에 매물을 뚫고 치고 올라가서 거래대금이 형성이 돼야 그래야만 변동성이 나오겠죠. 거래대금이 형성되지 않는데 변동성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나와 있어야 거래대금이 형성됐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7%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7%의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269억이라는 거래대금이 9시 22분에 터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1,000억의 목표 주가를 설정을 했다. 1,000억 원의 거래대금을 기준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9시 10분, 9시 반, 10시 뭐 이렇게 시간별로 쪼개가지고 그 기준 거래대금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9시 22분이었잖아요. 그럼 9시 반까지 20% 얼마에? 1,000억에 20% 200억만 실리면 되는데 이미 280억이 터진 거야. 무상증자 공시는 한참 뒤에 나왔는데 왜 지들이 먼저 터졌을까? 물론 뭐 금요일 날 변동성이 확장됐으니까 그래서 터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채팅방에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에 대한 교육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저것도 한 40분 정도 돼요. 그 부분을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 보시고 결론적으로 이걸 충족하고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 12.94예요. 380억이야. 10시에.
그러면 1,000억 원에 10시까지 기준이면 30%니까 300억만 터지면 되는데 380억이야. 그리고 양봉이면 된다. 시초가 68,500원 대비해서 73,300원 양봉이에요. 야,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정형화한 교육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9시간 교육에 11시간 교육에 110만 원. 9시간 교육에 110만 원이구나. 그 교육 자료 엑기스만을 여러분들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동영상 보실 수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게 이렇게 상한가를 찍습니다. 공시 나오고 나서. 벌써 883억에 11시에. 결론적으로 이 상한가에 진입이 되고 유통 물량은 얼마요? 일요일에도 설명드렸지만은 37%, 그러니까 40%가 유통 물량이라고 해도 120만 주뿐이 안 돼요. 120만 주가 유통 물량인데 벌써 이미 110만 주가 터져 있어. 그냥 뺑뺑인 거죠, 이거는. 누가 매집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뺑뺑이, 매수매도 뺑뺑이. 결론적으로 우리는 상한가에 차익 실현하고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리고 보시면은 11월 6일 날 이런 교육을 다 했어요. 이 밑에 줄 거 있잖아요. 뭐라고 있어요? 1,000억 원의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된다. 일단 금요일은 1,000억 원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일단 거래는 수반되어 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1,000억 원의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되고 이 거래 대금의 그래도 70% 이왕이면 1,500억씩 터져줘야 저 앞쪽 고점을 넘길 수 있다.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만 들여다볼 수 있고 거래 터지지 않을 때는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거래가 없다고 해서 주가가 조정받지는 않는다. 다만 매수매도 고빈도 거래가 끝나고 난 이후의 흐름에서는 그 고빈도 거래가 갑자기 안 들어오면 거래가 급격하게 줄죠. 거래가 급격히 줄어서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비이성적인 거래거든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래 대금이 더 커. 그럼 비이성적인 거래 대금이 나오다 보니까 따라붙었던 소액 주주들이 매수매도 이 고빈도 거래를 운영하는 쪽이 갑자기 멈춰버리면 그러면 이제 속된 표현으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거래가 없이 그냥 이렇게 훅 밀려요. 투매, 손절 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죠. 여기서 매집이 돼 있는데 거래량도 없이 무너졌다. 큰형들이 안 나갔는데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얘기했지. 여기서 매집이 돼 있었는데 매집이 안 빠져나갔는데 이걸 왜 팔았어. 여기까지 올라간 대박 났는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8만 원 넘게 찍어놨던 9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 3만 원까지 밀고 내려왔는데 그거를 안 팔고 있어? 아니 거래 터지면 여기서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걸 누가 매집을 해요? 지분 신고해야지 그러면. 하루의 거래량이 이게 300만 주대 종목인데 하루의 거래량이 300만 주짜리가 300만 주 터져요. 대주주가 60%인데. 그럼 300만 주 중에서 주가를 300만 거래를 300만 주 터뜨리고 변동성을 줬다면 그러면 최소 50만 주 샀겠네. 50만 주 6번 사면은 이 상장사 주식 다 살 수 있는 거 다 사는 건데. 예? 300만 주짜리 5%면은 15만 주만 사도 지분 신고를 해야 돼요. 누가 이거를 매수해서 지분 신고한 쪽이 있어? 없죠.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매집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지금이야 변동이 나와서 좋지만 거래가 뚝 끊기면은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져나온다. 그리고 거래가 끊기면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윗꼬리가 날리거나 음봉으로 떨어지면 정리를 하고 빠져나온다. 아시겠죠? 결국은 어때요? 이때 분명히 교육해드릴 때 줄거드리고 거래가 터져야 된다 했는데 터지니까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상한가를 가니까 터졌다? 그것도 괜찮아요. 표현이. 근데 아니지. 상한가를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매수를 해서 상한가까지 누군가를 매수를 했다는 거냐. 그러니까 누군가 매수해서 거래가 터지니까 상한가를 간 거지. 이 땅에서 동시효과의 상한가 딱 들어가 있어서 거래가 터졌다? 그건 아니잖아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에 이건 명확합니다. 소형주들의 기준은 거래가 터져서 변동성이 확장됐다지 변동성이 확장돼서 거래가 터지질 않아요.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장된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선순위가 거래량 거래대금을 보는 거죠. 응?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피코그램의 주봉의 흐름도 이렇게 다 잡아서 보여드렸는데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중요한 거지 거래량은 아니다. 이 거래대금이 터지는지는 확인하면 된다. 근데 월요일날 거래가 터졌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간단합니다. 매집이 아니라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보시면 이슈를 뭐 누가 만들어놨든 뭐를 했든 35,000원, 65,000원이잖아요. 35,000원, 65,000원 단순 논리로 농담하는 게 아니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거는 뭐 금양이든 뭐 여타 종목, 포스코 케미칼 이런 데서 보여드릴 거예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는 우리는 이렇게 설정을 하거든요. 높이만큼, 변동폭만큼의 목표주가, 그리고 변동률만큼의 목표주가를 설정하는데 일단 거래가 터져 있는 갭상승이란 말이죠. 무상증자에 대한 착시현상에 대한 기대 요인, 그 심리. 결론은요. 최대폭의 범위는 95,000원까지 목표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목표주가를 95,000원까지. 목표. 어느 기준에? 거래량이 수반되고 거래가 터지면.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위에 매물을 누군가 안 산다는 거죠. 목표주가 얼마? 9만. 얼마? 5,000원. 농담이 아니라 왜? 저 갭에 대한 높이만큼 움직인다니까요. 퍼센테이지로는 더 갈 수도 있습니다. 9만 5천 원. 나중에 한번 보시자고요. 이 목표 주가의 설정 범위가 진짜 막연한 건지 아니면 형성이 되려는 건지. 전제 조건은요. 무조건 거래대금이 터져야 된다. 주간 단위의 가능성은요. 일단 터져 있잖아. 월요일인데. 그럼 내일 사라는 얘기냐? 내일 개장 초부터 거래대금 확인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부채도사야? 내일 거래가 터질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잖아요. 뺑뺑이 돌렸던 애들이 또 들어올지. 내용을 알고 들어왔던 애들이 혹시 있었다면은 그들이 또 들어올지. 큰형들이 산 거 같은데 큰형들이 개뿔이나 이거 15만 주 15만 주 사면 지분 신고해야 되는데 예? 거래량 300만 주짜리에 15만 주도 안 사고 주가를 땡겼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버해서 해석하지 말자. 예? 오히려 여러분들이 교육 잘 받으셨다면 어떤 거예요? 상승 장악 확인형에 나는 개별 매매 할 거야. 왜? 저 거래되는 거 갖고는 윤정도한테 매수한다고 해봐야 택도 안 맥혀. 씨알도 안 맥히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상승 장악형에 살 거야. 뭐 개별 매매 기준에 살 수 있습니다.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니까.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갭 상승 나왔네. 그러면 요만큼의 높이만큼 주가가 탄력받을 수 있다. 올라갔네. 추가적으로 올라가? 그럼 퍼센테이지 계산하면 되는 거죠.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네. 오케이. 거래만 더 터져주면 되는데 이미 터져 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유지되고 지속되면 된다. 가능성은 무상증자 이슈 가지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우리가 윤정두가 여러분 이거 매수합시다. 전체 매수 이렇게 할까요? 아까 우리 이시돌돔 선생님께서 나중에 필명을 가려드릴게요. 죄송하네요. 괜히. 그래서 요 기준에 290만 주 돼 있는데 25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방송에서 제가 250만 주면 얘 상장 주식수의 유통 물량이 120만 주인데 참 웃기지도 않은 전략을 잡아드린 거죠. 아니 유통 물량이 120만 주짜리를 120만 주도 안 되는 종목을 25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편입할 수 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이 어딨어. 그래서 세 가지의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런 종목 무조건 매매하면 안 됩니다. 시가총액 너무 작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두 번째는 무상증자 호재해갖고 무조건 사라는 정신 나간 친구. 그러니까 윤정도는요. 비현실적이지만은 거래대금 터진 종목에 대해서는 기술적 매매를 할 수 있다.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 한해서만. 피코그램 이외에 금양이 정상이야. 솔직히 우리가 매매를 해서 그렇지 금양이 정상입니까? 4,500원짜리 전환 물량 800만 주를 상장을 시켜놨는데 언제 8월 달에 여러 이슈를 불거뜨려서
그 물량 지금 다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10,000원에만 팔아먹었어도 400억 이익이고 15,000원에 팔아먹었으면 800억 이익이고 2만 원에 팔아먹었으면 얼마요? 1,600억을 지금 이익을 낸 상태란 말이에요. 그들이. 응? 2만 원에 팔았으면 1,200억이구나. 1,200억. 어찌됐든. 그렇게 따지면 뭐 미래나노텍은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 어? 시가총액 바닥에서부터 한미글로벌도 마찬가지. 그래서 데모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할 땐 기술적으로만 보세요. 상장사 상장 유지하고 있는 거는 금융당국이 알아서 할 일이고 안 좋은 회사면 뭐 금융당국이 퇴출을 시키든지 할 거고 거래 대금이 우리나라 최상위 1위에서 20위까지 그 안에만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준 잡아도 대처하시면 충분하죠. 충분합니다. 그래서 피코그램에 대한 교육은 다 잡아드렸습니다. 피코그램 어떨까요?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위험고지 아주 철저히 말씀드렸고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이렇게 예쁜 공대님처럼 완벽하게 상한가 종목 나도 상한가 잡아주세요. 그냥 텍스트로만 올려놓으면 이해가 안 됐고 검증이 안 됐잖아요. 여기 보시면 예선테크 상한가 예선테크 수익 냈네. 상한가 수익률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경험치를 계속 쌓으셔야 돼요. 예쁜 공주님도 저랑 한 3, 4년 되셨죠? 4, 5년 되셨나? 그렇게 공부를 하시니까 이런 수익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도 이런 종목을 잡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해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세요. 네이버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윤정도가 누군지 보셔야 되잖아. 프로필 누르시고 조선일보 제휴사 누르시면은 상세 프로필까지 볼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 안 나오는 프로필까지. 네? 도서자료 또 방송 연역 수익률 대회만 안 나와.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한 게.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오셔서 함께 하시란 말이에요. 함께. 나도 이런 수익 원해요. 대형주에서의 이런 큰 수익도 원하고요. 그리고 대형주에서 저런 수익 날 때 아까처럼 저런 종목의 상한가도 원해요. 오셔야죠. 응? 그렇게 해서 수익을 잡아가십시오. 전화하셔서 내 포트폴리오 전략 좀 잡아주세요. 그럼 저희 직원분들이 안 돼요. 아무나 안 해줘요. 해준다 그랬어요. 야간 방송 봤는데 나 포트폴리오 AS 좀 해준대요. 보내세요. 그러면은 야간에 동영상 녹화해서 링크를 드리든 다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